안녕하세요. 벤자민입니다. 오늘은 2026년에 유망한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같이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비즈니스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한 열 몇 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부업으로도 하실 수 있고 전업으로 하셔도 되는 그런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비즈니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시면은 물론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스마트 스토어나 아니면 도매국이나 이런 것들이 이커머스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커머스와 드롭시핑은 여전히 굉장히 유망한 직종이긴 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비즈니스마다 보시는 것처럼 노동 강도가 다르고 초기 투자 비용, 그리고 그거를 영위하기 위한 어떤 지식, 배우셔야 할 것들, 그리고 성장 가능성과 시장 경쟁의 그런 난이도가 다릅니다. 근데 이커머스와 드롭시핑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죠. 그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요즘은 배송 같은 게 많이 자동화가 돼가지고 노동 강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드롭시핑은 되게 낮은 편에 속하지만 초기 설립 비용에 있어서는 좀 이건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초기 투자금이 없으면 재고를 많이 확보하기 어렵고 당연히 단가를 싸게 구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 경쟁이 사실은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왜냐면은 여러분이 어떤 품목을 만약에 선풍기를 판다고 했을 때 같은 선풍기를 파는 사람들이 분명 10명 내지 20명 이상 있을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떤 가격에 몇 개를 파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알려주는 앱들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나의 어떤 비용을 알고 상대가 나의 어떤 가격을 이미 알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그것들을 누를 수 있는 어떤 초기 자본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되게 싸게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선풍기가 다 팔리려면은 3개월 걸릴 수도 있고 6개월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은 언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지 알기가 어려운 정도가 발생을 하곤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이커머스 스마트 스토어 시장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시장 분석을 굉장히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단기간에 수익을 좀 얻기는 쉽지 않다. 물론 여러분들이 보통 한 20% 정도로 보거든요, 수익률을. 근데 이 30%가 넘어가는 순간 분명히 경쟁자들이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익률을 꾸준히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점, 그런 어떤 한계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미국에서 아마존 FBA를 좀 했었는데요. 한 1년 정도? 총 수익률은 평균 한 15%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시장 경쟁을 때문에 좀 가격을 많이 낮추는 것도 있고, 제가 스스로 재고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운 부분, 왜냐면 저는 집에서 했었기 때문에 집에 뭔가 이렇게 신발 같은 걸 이렇게 쌓아놓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몇백 개씩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판매하다 보면은 좀 광탈하거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확실히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있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스노우볼링을 하는지에 따라서, 스노우볼링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수익을 그대로 유지한 다음에 그 다음 투자 비용에 이제 투자를 하면은 그만큼 여러분들의 재고량이 늘어나겠죠. 그 판매할 수 있는 어떤 가치가 많이 쌓이니까 그런 것들을 적어도 한 10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기 투자금을 다 털고 다시 재투자하는 거를 한 10번 정도 하시면 그래도 복리 효과로 꽤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가능성은 저는 그래도 한 5, 평균 5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대부분의 온라인 비즈니스 중에서도 그렇게 높은 축에 속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블로깅과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마케팅, 유튜브, 이렇게 4개는 어떻게 보면 쌍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나 블로깅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구독자가 많아진다든지 회원이 많아진다든지 이러면서부터 그 자체 플랫폼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광고비를 지급하기도 하지만,
그 트래픽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제휴 마케팅, 물건을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제품을 홍보해 준다든지 아니면 링크를 올려준다든지 뭐 이런 단순한 걸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4개는 뭐 노동 강도로 치면은 유튜브는 되게 노동 강도가 정말 극악스럽게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왜냐면은 퀄리티가 요즘 너무 높아져 가지고 웬만큼 잘하면은 하기 힘든 것 같고요. 블로깅이나 뭐 소셜미디어나 이런 것들은 일상생활 통해서 많이 하시는 분들 계셔서 좀 쉽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초기 설립 비용은 거의 뭐 제로에 가깝죠. 유튜브만 조금 예외로, 왜냐면 뭐 광고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편집을 맡길 수 있고 뭐 그런 비용들 때문에 좀 평균치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초기 설립 비용이 뭐 100만원 미만으로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이런 키워드를 장악하고 어떤 특정 분야에서 뭔가 꾸준하게 어떤 컨텐츠를 제작하시려면 그 분야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계셨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단순히 뭐 챗GPT 돌려서 자동화해서 올리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경험들이 녹아있는 게 되게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식 요구량이 필요하지만 뭐 대부분 요즘은 많은 부분이 챗GPT나 뭐 이런 걸로 자동화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경쟁률이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성장 가능성만큼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블로깅보다는 뭐 유저 수에 따라서 보면은 유튜브는 거의 한 뭐 3천만 이상이 저 유저가 있잖아요, 한국에만. 그 소셜미디어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2천만 이상이, 거의 인구의 한 절반 이상이 다 쓰는 툴이다 보니까 분명히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여러분들이 중간에 하다가 좀 포기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꾸준하게 대량 제작해야 된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온라인 강의, 컨설팅, 코칭, 그 다음에 이제 프리랜스가 있는데, 이 온라인 프린트는 좀 제외를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포함을 했는데, 이 4가지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긴 하지만 사실은 오프라인에 있었던 비즈니스를 온라인 상으로 이제 좀 전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주는 그런 업무들이죠. 특히 강의라고 하면은 뭐 툴 같은 거를 배우면 좀 일이 쉬워지는 것들, 아니면 뭐 어떤 진짜 배우고자 하는 욕망, 아니면은 뭐 강의는 대부분은 이제 입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취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와 연관된 그런 컨텐츠가 많이 있겠고, 컨설팅이라고 하면은 비즈니스적인 컨설팅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건강이라든지 돈 버는 거에 대한 컨설팅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유망하죠. 그 다음에 코칭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이제 이것도 건강에 대한 코칭, 뭐 아니면은 관계에 대한 코칭, 인간관계, 그런 것들이 되게 유망한 직종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아마 많이 아직은 다양해지진 않았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본 걸로 가장 특이했던 컨설팅이 뭐냐면은 손톱 깨무는 거를 해결해주는 컨설팅.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성장기에 약간 어린애들 중에 틱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틱 중에 하나인데, 그런 틱을 해결해주는 컨설팅을 받는 친구들 제가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아니면 뭐 애완견 이렇게 같이 옆에 산책할 수 있게 컨설팅하는 것들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합니다, 진짜. 뭐 되게 전문적인 컨설팅도 있어요, 사실은. 예를 들면 뭐 병원 창업 컨설팅, 뭐 예를 들면 유튜브 컨설팅도 되게 전문적인 거죠. 그런 것들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이 요즘 들어와서 조금씩 한국에서도 좀 많이 시작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은 기존의 어떤 직업이 그런 어떤 전문성을 좀 함양시켜줬던 분야던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분야에서 되게 오랫동안 일을 해서 뭔가 고수가 되었거나, 뭐 뜨개질이라고 하면은 본인이 뜨개질에 대해서 정말 잘 해야지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 지식을 요구한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좀 사전에 위에 있는 거는 초기 설립 비용이 높은 경우가 많다면은, 여기는 전문 지식이 많아야지
설립하기가 좋다라는 조건이 붙는 게 좀 달라지고, 대신에 여기는 초기 설립 비용이 거의 뭐 2, 300만 원 미만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까지 다 구축하실 수 있고 뭐 웬만한 거 다 하실 수 있죠. 거의 필요한 거는 이런 마이크랑 카메라랑 뭐 카메라도 아이폰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 편집용 뭐 노트북 정도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가능성으로 보면은 저는 온라인 강의는 사실은 좀 지식을 전달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툴을 가르친다든지 지식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오는 어떤 수익적인 면을 봤을 때는 수익대가 그렇게 높게 형성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대학교 한 학기 뭐 등록금이 한 4,500만 원이잖아요. 그거보다 높게 책정되는 강의는 없을 거예요. 보통 한 과목당 한 2, 30만 원? 뭐 이렇게 형성이 될 거고, 대신에 이제 온라인 컨설팅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어떤 비즈니스, 어떤 사업체의 뭐 신규 사업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거 있죠.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떤 회사의 어떤 업무 프로세스를 디지털 자동화 전환하는 컨설팅, 이런 되게 전문적인 컨설팅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한 번의 컨설팅이 뭐 억대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칭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가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부부 상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연애 상담, 연애 코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그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한두 번 만나서 이렇게 코칭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한 10번, 10회 정도 코칭 끊으면은 단계별로 뭐 행동 교정하고 뭐 마인드셋 교정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대가 꽤 비쌉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실 온라인 코칭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 뭐 필라테스라든지 뭐 골프 레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코칭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온라인은 아니고 오프라인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가격대를 미리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 코칭은 적어도 어느 정도 가격대를 받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온라인에서 코칭을 하실 수가 있겠죠. 노하우가 있어야 되니까. 하지만 여기는 대부분은 저는 이게 경쟁률이 위에 거보단 좀 낮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직은 오프라인 위주로 많은 분들이 업역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온라인 상에서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쪽까지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 컨설팅, 코칭 아주 유망한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온라인 사업을 도전하시고자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정도의 시간을 일주일에 투자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초기 투자 비용이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지식이나 노하우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단타로도 하실 수 있고 장타로도 하실 수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2, 3년 이상을 하실 생각이면은 여기서 성장 가능성 중에서 꽤 높은 점수 8점 아니면은 여기 9점 이상, 7점 이상 되는 부분을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시장 경쟁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뚫을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이 있으신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는, 조건에 맞는 그런 부업, 온라인 사업 한 번쯤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